합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27일 목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제8호 태풍 바비의 영향권에서 점차 강원 남부 지역 좀 벗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밤새 바람이 강하게 불었습니다만은 이 바람도 점차 약해지고요. 이 바비는 현재 북한 지역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오전 중으로는 이제 이 태풍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고 있죠. 2차 피해 끝까지 긴장 늦추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30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자, 원주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축제와 행사도 잇따라 취소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코로나19 상황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에서 출퇴근하는 횡성경찰의 가족이 확진자로 판정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경찰서는 물론이고 횡성 지역사회에도 비상이 걸렸다고 하죠. 이 횡성의 코로나 방역 대책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예술가의 책방이 올해 문막 읍내에서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이 빈 점포를 지역 예술가의 창작 작업실 또 책방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8월 27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음압병상으로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원주시의 코로나 생활치료시설이 운영됩니다. 어제 원창부시장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원주시립 치악산 황든 청소년 수련원을 코로나 생활치료시설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황든 수련원은 최대 120명까지 수용할 수 있고 원주시는 의료인력의 배치와 시설 준비, 방역 등을 마치고 오늘부터 경증 환자 수용에 나설 계획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원주의 모든 학교의 원격 수업이 다음 달 11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이번 원격 수업의 추가 연장은 학생과 교직원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입니다. 원주 학교 수는 유치원 70곳, 초등학교 50곳, 중학교 24곳 등 모두 161곳입니다. 강원도는 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 도내 자가격리자 가운데 15명이 무단 이탈을 했다가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7명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했고 7명 계도 조치했습니다. 또 최근에 원주 한 자가격리자가 경기도까지 갔다 온 것으로 확인돼 원주시가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천영월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강원도는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충북 제천시 금성면을 시점으로 영월군 영월읍을 종점으로 하는 제천-영월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부터 사업에 대한 기본 계획과 설계가 시작되고 2031년 개통을 목표로 2025년에 착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어제 원주시에서는 8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가 이제 100명을 넘어서 101명이 되었는데요. 또 추가 확진자 중에는 생후 18개월 된 유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특히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깜깜이 환자들이 계속해서 속출하고 있는데요. 역학 조사도 진행 중입니다만은 상당히 또 난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전반적인 상황 점검하도록 하죠. 김민지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는 원주시에서 8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군요. 네, 어제 하루 동안 원주시에서 추가 확진자 8명이 발생하면서 원주시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01명입니다. 어제 추가 확진자 중에는 생후 18개월 된 유아도 포함되어 있으며 확진자의 자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주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던 원주 그린 정신병원을 봉쇄하는 이른바 코호트 격리 조치를 내린 상태인데요. 병원에 입원된 환자와 의료진 등 80여 명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원주 그린 정신병원에 대한 코호트 격리 조치는 해제될 예정입니다.
원주시는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깜깜이 환자 7명을 대상으로 역학조사 중인데요. 질병관리본부에서 파견된 전문 역학조사관들이 최초 감염 원인에 대해 역학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정확한 감염 경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감염원을 찾지 못하는 깜깜이 감염 문제가 해결된다면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진행된 원주시청 코로나19 상황 브리핑 내용 듣겠습니다. 깜깜이 환자 확진자들이 대부분 아크로바틱 체육관보다 한참 늦게 발생했기 때문에 아마 이 깜깜이 확진자가 그쪽으로 이렇게 감염시켰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그리고 이미 그 아크로바틱 체육관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람은 역학조사에서 이미 다 나왔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그 사람의 사진을 가지고 그 점포에 가서 CCTV를 확인해서 그 사람이 몇 시에 왔는지, 또 그 사람하고 같은 시간대에 이용한 사람들을 가려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걱정되는 것은 이 사람의 기억력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정부에다가 질본에다가 요구를 하게 되면 한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열흘 정도 후에 그 사람이 쓴 카드 내역이나 이동통신사를 통한 위치 추적 이런 것을 받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서야 정확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상당히 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자, 이런 건데 최저 교실이 과연 그 원주시 관내 그 확진의 최초 진원지냐, 좀 이 부분의 가능성이 좀 다른 방면으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또 어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주말쯤에 역학조사 좀 더 한 다음에 발표할 것이라고 하니까요. 좀 앞으로 추이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원주시에서 이렇게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이 병실이 이제 부족해서요. 뭐 일부는 이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만은 이런 것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생활치료센터가 이제 운영될 예정이죠, 오늘부터요. 네, 강원도가 오늘부터 원주시에 생활치료센터를 긴급 가동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병상 확보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어제 오후를 기준으로 강원도 내 확진자 가운데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인 19명이 입원을 대기 중인데요. 강원도는 원주시 치악산 황둔 청소년 수련원을 생활치료센터로 지정하고 오늘부터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생활치료센터는 병원이 아닌 연소시설 등에 환자를 입원시키고 의료 인력이 상주하는 형태를 말하는데요. 강원도에서는 원주시에 처음으로 생활치료센터가 운영됩니다. 이곳에는 1인실과 2인실을 포함해서 최소 80에서 120여 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데요. 민가와 1km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변 지역으로의 전파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강원도는 생활치료센터를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강원도의 생활치료센터로 지정 가능한 4개 시설을 확보했는데요. 원주시에 한 곳만 우선 가동한 뒤 환자가 급격히 늘 경우에는 4개 시설을 차례로 가동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4개 시설을 모두 운영하게 되면 최대 3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원주의료원에서는 우선 이번 주말까지 응급실 폐쇄를 통해 30개의 병상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제 진행된 원주시청 코로나19 상황 브리핑 내용 듣겠습니다. 처음에는 다 대부분 무증상인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렇게 좀 상태가 악화되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 상태로 계속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그 중증이다 아니다. 그래서 생활치료시설로 보내야 되는지 병원으로 보내야 되는지는 그 전문 의사가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3인, 4인이 이용하는 경우도 뭐 정부에서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추가로 120명이 아니라 180명까지도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이 돼서 주민들의 양해에 의해서 지정하거나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원주시의 행사나 축제 뭐 대부분 취소, 또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원주시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원주 민족예술제, 삼토 페스티벌, 콘서트 등 대부분 축제가 취소되는데요. 원주 문화재단이 진행하는 한여름밤의 꿈과 골목 카니발 역시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또 강원도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문화예술 행사도 절반 이상이 취소되거나 연기된 상태인데요. 이에 더해서 강원도는 종교계의 비대면 종교 활동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내려진 이후에도 강원도 내 교회 대부분이 현장 예배를 진행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현재 원주시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01명이고요. 자가격리자는 1,200여 명이며 검사가 진행 중인 사람도 900명이 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지 리포터였습니다. 네, 이렇게 원주시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되고 있는데 바로 인접한 지역이죠. 횡성군. 사실상 원주와는 같은 생활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확진자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오늘 횡성 코로나 현황 또 방역 대책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오늘 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밀보의 박창현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 횡성 지역, 사실상 원주와는 동일 생활권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원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을 하면서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 우선 그 횡성군의 코로나19 감염 현황은 어떻습니까? 예, 횡성 지역은 26일 현재 그 코로나19 확진 환자는요, 총 2명이고 검사가 진행 중인 대상자가 14명입니다. 전체적으로 좀 상당히 좀 코로나19로부터 좀 청정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확진자도 확진자 2명도 해외 유입 30대 남성 1명 이외에 또 다른 확진자는 지난 15일 횡성군 청일면 지인의 집에 체류했던 서울시 노원구에 사는 50대 남성이었습니다. 외부인이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남성은 서울 사랑제일교회 학진 신도와 같은 직장에 다니는 아들과 함께 횡성을 찾은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사랑제일교회 직장 동료와 밀접 접촉한 아들이 확진된 데 이어서 아들에게 전파된 이 50대 남성이 16일 횡성에서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이 남성과 접촉한 횡성의 지인들이 현재 자가 격리된 상태입니다. 횡성 지역에서는 좀 이들 외에도 최근 코로나19의 감염 경로로 우려가 컸던 8.15 강복절 집회 참석자 24명과 서울 사랑제일교회 교인 5명에 대해서도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실시했는데요. 다행히 전원 음성이 나온 상태입니다. 네, 일단은 외지에서 와 있던 분입니다만은 근원은 역시 사랑제일교회였군요. 자, 사실상 이 정도로 보면은 코로나19로부터 청정 지역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원주와는 동일 생활권 아니겠습니까? 횡성 지역에서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이런 것들이 정말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횡성 지역은 원주에서 출퇴근하는 공직자라든가 기업체 직원들이 상당수입니다. 횡성군청을 좀 예를 들면 직원들 좀 한 600여 명 중에서 최소한 200여 명 정도는 좀 추정이 되고요. 출퇴근하는 직원이. 또 일반 직장을 다니거라든가 업무상 원주에서 횡성을 오고 다니는 유동인구가 하루에 좀 최소한 한 10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원주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원주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을 통한 횡성 지역 감염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 지난 25일이었죠. 원주에서 출퇴근하는 횡성경찰서 직원의 가족이 확진자로 판정되면서 횡성경찰서는 물론이고 횡성 지역 사회에서도 코로나19 방역에 비상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횡성경찰서는 25일 직원 A씨의 아들이 원주 84번 코로나19 확진자로 확정됨에 따라서 이 직원을 자가격리하고요. 이 직원과 함께 일하던 동료 직원 3명에 대해서도 임시 자가 대기 조치를 내렸습니다. 다행히 횡성경찰서 직원 A씨가 이날 긴급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일단 2주간의 자가 격리 기간을 추가로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횡성경찰서는 전체 직원의 한 80%가량이 원주에서 출퇴근하는 것으로 알려져서요. 제2의 원주발 N차 감염의 위협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원주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군요. 네네. 근데 횡성경찰서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횡성군도 그렇고요. 이 출퇴근을 원주에서 하는 분들이 상당수인데 이 공직사회나 지역기업들 아무래도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좀 지난 3월을 좀 돌이켜보면요.
원주 신천지 신도를 통해서 그 지역사회 감염이 좀 확산되고 있을 당시에도 신천지 교인들이 검체 검사를 받으러 대거 행성 보건소를 방문하면서 행성 지역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원주의 그 코로나19 방역 상황은 행성과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최근에도 좀 예를 들면 군청 내 모 가장이요. 얼마 전 그 확진 판정된 원주 명륜초 유치원 교사의 밀 접촉자와 가족 관계였습니다. 이 때문에 코로나 검사를 긴급히 받아서 다행히 음성 판정은 나왔지만 현재 자가격리 중입니다. 또 다른 행성 공무원도 그 얼마 전 원주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요. 당시 같은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이 확진자로 판정되면서 이 공무원도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서 이 직원이 근무한 행성군청 내 모 사무실이 일시적으로 격리 조치되기도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일부 행성 공무원들이 그 원주에서 발생한 확진자와 간접 접촉자로 분류되고 있고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요. 얼마든지 원주에서 출퇴근하는 공직자들이 코로나19를 전파하는 감염 경로가 될 수 있다. 이런 소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재난관대 횡성군이 재택근무를 또 시행한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행성 지역의 그 공직자를 통한 그 지역 감염 위험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이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 도내 지자체 중 처음으로 전 직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인원을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유연근무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대책은 그 동일생활권인 원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한 데 따른 강도 높은 후속 조치인데요. 시행기간은 오늘부터 9월 4일까지 일주일간입니다. 이 기간에는 모든 실과소라든가 읍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3분의 2 정도만 사무실에 나오고 3분의 1의 인원은 재택근무로 전환하게 됩니다. 재택근무는 부서장이라든가 읍면장의 재량으로 운영하게 되고요. 임신부라든가 비상근무자, 자녀 돌봄에 필요가 있는 직원들을 우선으로 순환해서 대체할 방침입니다. 그 장신항무소는 어제 그 기자간담회를 좀 갖기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원주에서 번지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행성을 위협하고 있어서 우려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최소한 공직자로 인한 코로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대책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하게 되는데 혹시나 재택근무자가 무단 외출 등 공무 규정 위반 시 엄중 문책하겠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지 않았습니까? 횡성군도 역시 이러한 그 상황에 따라서요. 공공시설 휴관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또 방역 대책을 시행에 들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행성군은 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지금 지난 24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여성회관이라든가 군립도서관, 인재육성관, 청소년 수련관, 문화예술회관, 행성시네마 등 공공시설을 대거 휴관 조치했습니다. 행성보건소도 그 보건진료 업무를 지난 25일부터 전면 중단한 상태이고요. 행성 5일장도 임시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행성장을 비롯해서 안흥장, 둔내장이 대상이고요. 이들 5일장은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당분간 휴장될 예정입니다. 또 당초 9월 중 예정됐던 행성 한우배 강원도 테니스 대회 등 도단위 7개 대회를 비롯해서 군수배 탁구대회 등 지역체육행사 6개 대회 등 모든 체육대회도 전면 금지되거나 10월 중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또 행성군 체육회의도요. 다음 달 중 이사회를 열어서 군민체육대회와 읍면체육대회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 아시다시피 그 행성지역에서 열리는 모든 면단위 지역 축제가 이미 취소 결정이 된 상태이고요. 그 행성 한우축제는 10월 15일부터 개막할 예정인데 온라인 행사로 전환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셔서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강원도민일보의 박창현 기자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49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예술가의 책방, 이 빈 점포를 지역예술가의 창작작업실 또 책방으로 운영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올해는 그 서점이 없는 문막 읍내에서 이 예술가의 책방을 열었다고 합니다. 오늘 예술가의 책방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후영 공연예술센터의 차나영 프로듀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 빈 점포를 지역예술가의 창작 작업실이자 책방으로 운영하는 프로젝트다라고 소개했습니다만은 예술가의 책방,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전반적으로?
예술가의 책방은요, 문막 읍내에 오랫동안 비어있는 유휴 공간을 예술가의 창작 세계가 담긴 책방으로 운영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딱 2주 동안만 여는 프로젝트고요. 네. 예술가가 직접 선정한 예술 관련 서적 책들을 보고 살 수도 있고 언제든 찾아오면 예술가의 작업을 볼 수 있는 그런 아지트 같은 공간이기도 합니다. 네, 아지트 치고 너무 기간이 짧군요. 2주면.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저희 책방 프로젝트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진행하고 있고요. 지난 18년도부터 3년째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책방은 지난 17일에 오픈해서 이번 주 일요일이면 문을 닫습니다. 벌써 이제 시간이 꽤 흘렀군요. 네, 맞습니다. 이번 휴일까지요. 네, 네, 맞습니다. 뭐 많이들 오셨나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초반에는 이렇게 그 운영 시간이 오전 11시부터 7시까지 열었는데요. 지역 주민분들이랑 이렇게 천천히 이제 조금씩 찾아주고 계십니다. 네. 근데 참 이게 20 동안에 좀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지금은 저희도 네네 많이 오셔도 고민되시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간을 최대한 매번 소독하고 방역하고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하고 저희도 철저히 위생수칙 이렇게 안전하게 진행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예술가의 책방 정확하게 위치가 문막은 어디 위치에 있는 거죠? 네, 저희 문막 중고등학교 정문 옆에 바로 위치해 있습니다. 문막 중고등학교 정문 옆에요. 네. 뭐 이렇게 좀 딱 보면은 바로 식별이 가능합니까? 네, 겉에서 보면요 아주 예쁜 공간이 있습니다. 오시면 딱 알아보실 수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올해 하여튼 문막에서는 처음 이제 예술가 책방 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2018년에는 윤기원 작가, 네. 또 2019년에는 김하영 작가가 이제 그 주인장이었는데, 네네. 올해는 어떤 분이 이제 여기서 함께 하셨습니까? 네, 저희가 매년 좋은 이제 작가분의 책방을 열고 있는데요. 올해 책방의 주인은 진선미 작가입니다. 네. 진선미 작가는 그림책 작가이자 시각예술가, 이미지 나레이션 교사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요. 원주 지역의 터전을 오랫동안 잡고 정말 전방위적인 창작 활동을 펼치고 있는 예술가입니다. 네, 그림책이라고 하면요, 좀 아동도서라고 봐야 됩니까? 아동도서라는 것도 있지만 약간 성인층도 약간 폭넓게 즐길 수 있는 그림과 함께하는 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그 TV 드라마에서 그림 동화 작가가 있었는데 성인들을 위한 동화 작가였어요. 비슷한 건가요?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 연령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그림책 매개로 하는 책입니다. 근데 그 드라마상에서는 좀 약간 내용이 좀 무섭다라고 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작가분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되게 따뜻하고요. 되게 그런 약간 스티와풍의 따뜻한 감성을 지닌 모두를 위로하는 그런 느낌의 책으로 봤습니다. 네, 그래요. 책 소개도 하고 또 책 이야기도 함께 합니다만은 또 뭐 관련된 프로그램들도 함께 진행이 되는 게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 예술가의 책방은요,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의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저희 주중에는 이 진선미 작가, 방금 소개해드린 진선미 작가와 함께하는 이미지 나레이션 워크숍도 진행되고요. 오는 주말에는 이제 북토크랑 음악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모두 소규모로 안전하게 진행됩니다. 네, 이번 주 마지막 행사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게 많은 분들이 오셔도 이제 정말 고민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또 한꺼번에 또 밀집해서 이 좁은 장소에 모이는 것도 참 곤란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거 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따로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도 코로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모든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한 인원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큰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원래는 8인 이하의 인원만 모셨는데 지금은 조금 더 거리 두기로 해서 좀 더 소규모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 대표번호 033-732-0827로 전화를 주시거나 페이스북에 검색하시면 바로 이제 연락을 주시면 예약하실 수 있있습니다. 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안내해 주시죠. 732-0827입니다. 033-732-0827입니다. 뭐 아직도 예약이 가능한 겁니까? 네, 지금 가능하시고요. 꼭 이 프로그램 시간이 아니더라도 다른 저희가 11시부터 7시까지 좀 길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제 시간 되실 때 잠깐 이제 쉬었다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시간 배정이 따로 이루어져야 되겠군요.
네. 예. 네, 맞습니다. 네, 저희도 보통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보통 방문하시면은 네. 지금 그 관람을 하시고요. 또 이제 함께 또 이제 프로그램 참여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저희 프로그램은 저희 금토일 4시부터 진행되고요. 네.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프로그램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외의 시간은 자유롭게 오픈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시민들 또 이제 그 네네. 문막 주민들에게 좀 여기에 네. 대해서 좀 신청하시고 함께 네네. 또 참여하시길 네네. 또 독려하는 의미에서 또 오늘 마지막 말씀해 주시죠. 네네. 요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저희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부디 옛날에 그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을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힘든 시기에 저희가 예술가의 책방이 잠시나마 조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책방 그 안에 프로그램은 끝까지 안전하게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매일 소독과 위생수칙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안심하시고 잠깐 들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런 거 행사 축제 뭐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많은 분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때가 네. 좀 빨리 좀 왔으면 좋겠네요. 네, 그날을. 네,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후영공연예술센터의 차나영 프로듀서였고요. 자, 8월 27일 목요일에 함께했던 KBS 선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제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